계엄 선포날 이재명은 국회 숲에 숨어서 김어준에게 전화를 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일단은 이재명이 내일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이 또 열립니다. 뭐냐면은 선거법 항소심이 수요일 날 열리죠.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26일 날 구형을 내리게 될 텐데 내일 이재명 재판 갑니다. 항소심 선거법 재판 갑니다. 정인 신문을 내일 시작을 하죠. 그 정인 신문을 하면은 이제 정인 신문 원래 13명 신청을 했는데 3명만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그 3명만 딱 채택을 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아마 내일은 그때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 있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것도 아마 내일 고법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죠. 최은정 부장판사, 이해설 정재호 부장판사인데 내일 2시에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정인 3명 중에서 일단 2명을 신문을 합니다. 내일. 성남시청 공무원 그리고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사람들이 왜 정인으로 나오냐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를 4단계 용도 상향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 이 거짓말이 지금 핵심이죠. 그 김문기에서 몰랐다는 뭐 부분적으로 무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백현동 문제는 브로커 김인섭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 그러니까 브로커에 의해서 일종의 인허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용도가 4단계 변경됐다는 것이 김인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정인 신청을 13명이나 했는데 그중에서 다 털어내고 지금 3명만 하고 26일 날 결심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형을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가 계속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시간 끌려고 신청을 한 문서 송부 촉탁 이런 것도 19일까지 오지 않으면은 직권 취소하겠다. 그래서 뭐 그 문건 여기저기 뭐 문서를 신청을 했죠. 국토교통부도 하고 그 문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 대표가 마치 김어준에게 가서 무슨 이것저것 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보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내일 다시 시작되는 이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허풍일까요? 자, 허풍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백현동 사건은 김인섭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없는 그 사안이죠. 만약 무죄가 나오면은 이 재판부가 법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이제 3월쯤 나올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그 재판 관련 서류도 처음에 받지 않았죠. 폐문부재 이래서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집행관이 이 국회의원 회관까지 가서 전달을 해줬고 또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서 처음에 국선 변호인까지 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7명의 또 변호사들이 일제히 다 선임을 해서 인해 준수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재판 지연을 시도를 하고 또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해놓고는 오늘은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선거법 2심 판결이 3월쯤 나올 거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2달 내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 말을 하니까 김어준이 하니까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본인들이 꿈꾸는 게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번 달 말 아니면 3월 초에 끝났어. 그들은 좌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만에 하나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2심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만 안 나오면은 그들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안 나오면은 조기 대선이 열려서 거기에 출마를 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기 거를 자기 범죄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이 망상 같은 것을 지금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 총알같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선거법이 633인데 제대로 하려면은 그 1심을 2년 2개월이나 했기 때문에 2심은 3개월을 지키려고 했으면은 작년 11월 15일에 이게 선고가 됐기 때문에 원래 하면은 2월 15일 그 4일 후에 끝났어야 되죠. 2월 15일에 선고가 내려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 지연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지연을 시켜놓고는 지금 총알같이 그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또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은 지금 이 조기 대선 그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 행보를 지금 하고 있죠.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전에 들었다시피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뭐냐면은 만에 하나 이제 이재명의 꿈대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바로 그 다음 날 대표직을 던지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채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뭐 만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다. 대선 예비 후보. 그러면은 제1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고 정식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1심에서 과연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2심에서 2심 재판을 선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뭐 재판 일정을 국민에게 이미 공개를 했죠. 26일 날 구형을 선고를 한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형 이후에 선고는 한 달 이내에 하니까 그리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2월 15일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스케줄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좀 그때 12월 3일 당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공포감을 막 심어놓는 그런 괴담 같은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만약 그들 계획대로 됐더라면 다 죽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엄을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했고 나름 계산을 다 했다.
만약 의원들 잡아가고 시내의 장갑차에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지킨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은 충돌을 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갑차들이 다 몰려왔다. 군용포츠들이 다 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갑차가 없었죠. 장갑차. 그런데 장갑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갑차가 하나 이제 가짜 사진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가짜 사진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또 장갑차라고 주장을 한 차는 소형 전술 차량. 그때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이 그때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겸 당시에 장갑차는 없었고 이 지휘관 경호 차량인 소형 전술 차량이 있었는데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장갑차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도 지금 그걸 장갑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조국도 저번에 이 장갑차가 뭐 국회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된 상황인데 그 장갑차 이야기를 또다시 하면서 이 공포감을 확산을 시키고 있고 만약에 사상자가 대량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국회로 가면서 가장 먼저 방송을 떠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계엄 직후 전화가 걸려왔다. 이재명이 김어준한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엄 직후 제게 전화가 걸려와서 이재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왜 방송을 먼저 생각했느냐고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러 장면 중에 여성 시민군의 방송이 떠올랐다. 국민 외에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선무 방송을 요청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김어준에게 전화를 했다. 교묘하게 그때 상황을 지금 5.18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회 도착 뒤에 가장 우려한 것은 체포되는 거였다. 그래서 당 대표실로 가면은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 숲에 숨어 있었다. 그 뒤 한준호 의원실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 순위를 정했다. 그래서 잡히면 안 되니까 뭐 비서실장하고 한준호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잡힐 각오를 하고 뭐 숲에서부터 본회의장까지 뛰어갔다. 좀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랬는지 CCTV라도 정말 확인해야 될 판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해서 그때 큰일 날 뻔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다. 그리고 대량 사상자가 발생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대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여러 가지 또 다시 이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가전 수를 쓰는 그 과정에서 오늘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앞뒤 맥락도 맞지 않는 또 그런 말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